손에 쥘 수도 지갑 속에 넣을 수도 없습니다. 실체가 없는 돈, 가상화폐를 단순히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이 가상화폐 때문에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경우 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8천 달러까지 내려왔지만 불과 10년 전 1달러 정도에 거래됐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가치 상승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등 기술 이론적으로 좀 더 완벽을 기한 제2, 제3의 가상화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에 달려들고 있습니다. 미래 화폐로서 확실히 투자 가치가 있다. 단순히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에 불과하다. 찬반 여론도 팽팽합니다. 연일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비트코인. 아직까지 완전한 화폐의 기능을 하기에는 등락폭이 너무 큰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 정부는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지만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은 이 가상암호화폐의 미래 가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인 미래의 신기술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투기를 노린 신기루일까요? 저희는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상화폐, 다른 말로는 암호화폐라고도 합니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기존 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직 실용화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죠. 화폐의 가장 차이점을 보자면은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돈, 미국 돈은 달러, 아니면 일본 돈은 엔화, 아니면은 한국 돈은 원. 이렇게 돈에 대해서 지금 각 나라마다 은행을 화폐를 만들고요. 중앙은행이 이 돈들을 발행을 하죠.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이 지금 현찰은 잘 모르겠지만 캐시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어디로 송금을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 중앙 서버에서 이런 내역들을 전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 아직 실용화는 되지 않았지만 지금 인터넷 화폐입니다. 이 P2P 방식인데 개인 대 개인. 그러니까 인터넷상은 은행이 문을 닫는 시간도 없고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제가 지금 보냈다라는 이 증거가 그 기록이죠. 이 기록이 확인을 하려고 한다면 모두가 알게끔 이렇게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비트코인의 신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사용자가 거래 내역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은닉이나 아니면 이러한 위조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것이 이제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이라는 거가 아닙니까? 이제 위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블록체인은 내가 무언가를 보냈으면은 받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받은 사람이 또 블록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테면은 다른 무언가 위조된 부분이 이 블록 안에 끼려고 하면은 이 로드는 다른 컴퓨터들한테 묻는 거죠. 이게 맞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맞지 않다라고 컴퓨터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끼지를 못하고 빠지기 때문에 위조나 그러니까 위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안전한 이제 기존 화폐처럼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획득하는 방법이 이제 마이닝이라고 해서 이제 채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은 지금 시작이 2008년이다 9년이다 얘기가 있는데 역삼각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연산 문제를 풀어서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러면서 시스템이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이 채굴 과정에서 지금 처음에는 1 더하기 1이 2 이러면은 하나의 보상을 한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삼각형이라고 말한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100을 줬고 4년마다 한 번씩 이게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50이 되고
25가 되고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피라미드 이런 형식으로 채굴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한 80%는 이제 네, 맞습니다. 찾았고 나머지 한 20%가 남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2140년에 지금 이 비트코인이 지금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제 문제가 어려워졌겠습니까? 처음엔 1 더하기 1이었지만 지금은 뭐 그렇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이제 뭐 한 대가 아니라 수십 대, 그러니까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을 보상을 받는 식으로 채굴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전에는 하나의 문제 하나의 보상이 비트코인 하나였다면 지금은 뭐 0.005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굉장히 점점 좀 채굴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What we are doing here, like a Bitcoin mining, is like gold mining. You know, mining on a large scale, getting this gold out into to the people. You know, that's. I think it's good comparable. What is gold? What's the value of gold? Nothing. On electronic parts, there's some value. No practical. What's Bitcoin? It's the same. 그렇기 때문에 뭐 기업이라든지 뭐 큰 투자를 해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뭐 개인이나 이렇게 집에서 여러 컴퓨터를 연결해서 해도 지금은 수량도 적게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뭐 비트코인의 등락이 심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많은 시스템 전기값을 그렇게 들이면서 채굴을 해도 사실 뭐 본전도 안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최근 들어 비트코인 거래소나 아니면 디지털 지갑 이러한 곳 해킹 소식이 많이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비트코인은 두 가지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좌고요. 하나는 비밀번호입니다. 계좌는 지금 퍼블릭으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은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계좌가 있고 거기에 비밀번호가 지금 만일에 해킹을 당해서 뚫리게 되면은 안에 있는 돈을 잃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내가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은행에서 보상을 받거나 여러 가지 뭔가 수단과 방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은 주체 발행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 그러니까 계좌와 비밀번호가 누군가 해킹돼서 없어지게 된다면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근데 주로 이제 거래소, 그러니까 자신의 한 곳에 몰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좌라든지 비밀번호가 한 곳에 있다. 근데 이곳이 해킹을 당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 양이 어떤 사람한테 다른 사람의 지갑으로 한 번에 넘어가는 거죠. 이 코인을 가져가 가지고 이 프라이빗 키가 있으니까 그냥 다른 구자로 이렇게 쓱 보내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이 해킹이지만 우리가 TV로 봤을 때 이렇게 막 대단하게 막 탁 치고 막 하면서 막 땀 나면서 막 치는 거죠. 그런 거가 많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또 비트코인이 해킹당한다는 거는 그 프라이빗 키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갑을 보고 핫 월렛이라고 합니다.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콜드 월렛도 있습니다. 콜드 월렛은 모든 기록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이런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걸 쓴 다음에 아예 뭐 프린터로 빼버리거나 아니면 USB에 보관을 하거나 해서 이제 뭐 어디에 다른 금고가 아닌 진짜 금고나 아니면 자기만 아는 공간에 놓고 안전하게 놓고 컴퓨터에 있는 모든 그런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계좌와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그 블록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적용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이 또한 잊어버리게 된다면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등락폭이 심해서 돈을 번 사람도 있고 잃은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이제 최근 들어서 큰 수익을 낸 사람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은 벤처기업 대표로서 대한민국의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에 투자를 했다가 최근에 상승을 했을 때 이제 큰 이익을 보셨거든요.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혁신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했을 때 숏텀으로 보지 말고 롱텀으로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치 투자를 확실히 믿으시는 분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규제 얘기도 했는데요. 이제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단속이 심해져서 비트코인 가격에 임팩트를 줘서 지금 뭐 거의 2만 달러에서 뭐 최근에 8천 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앞으로 미국도 이제 규제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뭐 너무나 restrictive한 이런 규제보다는 이제 일반 컨슈머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이런 규제만 있으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ICO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전을 파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이 암호화폐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사용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사용되는 거에 의해서 이 암호화폐의 가격이 올라갈 거다. 예.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자꾸 해서 이제 SEC 쪽에서는 이거를 투자 제품으로 당신들이 이거를 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차단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봤을 때 지금 알트코인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 이거는 지금 가상 화폐 개념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고 그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개발되는 코인들은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이 얘기해 주신 거를 들었을 때는 어떤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 없이 그냥 투자만 하는 이런 거에 대한 맹목적인 부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모에서 뭐 새로운 코인을 창조하는 이런 ICO들은 조금 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제 가상 암호화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유심하게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동네 좋고 또한 이제 집값이 좋고 한다 그러면 뭐 중국 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한인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투자 열기는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제가 그 타운에서 지금 한 비트코인 투자 설명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한 몇 명 정도 나왔죠? 한 100여 명 정도로 보이는데요. 좌석은 한 100석 정도 이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미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세미나의 성격을 지금 정확히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설명회라기보다는 그 가상화폐 본인들이 거래소를 만들 테니 이제 그거에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뭐 비트코인을 아세요? 대부분이 잘 모르죠. 우리는 정보가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 구매를 하면은 아니면은 그 자체에서도 또 코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흑수저로 계속 남느냐, 금수저가 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금수저가 되는 유일한 길이 코인입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요. 한해도 흑종자도 없습니다. 금수저가 되면 그 길을 처음 내디디는 겁니다. 이 세미나만 봐도 뭐 한인들 중에서도 큰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수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지만 투자하는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좀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얘기했듯이 뭐 투자를 하시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치 앞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댐이 하나의 거대한 댐이 무너질 때도 다 미세한 구멍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미 미세한 구멍은 만들어졌으며 그 미세한 구멍을 좀 더 넓히기 위한 그런 압력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저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일단 일반적인 교환 수단으로서 또 지불 수단으로서의 어떤 간편한 기능 정도는 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근데 지금 뭐 새로운 코인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지금 시스템 어떻게 활용될지를 모르는데 코인만 만든다고 해서 투자한다고 이게 다 돈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이라는 이 자체도 이제 인터넷상의 가상화폐로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될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정말 돈 놓고 돈 먹기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금융 시스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 가상화폐에 대한 현실성 굉장히 좀 부정적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체가 이제 언제 인정될지는 그것도 모르겠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많은 또 은행 같은 금융주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가에서도 비트코인을 크레딧 카드를 결제하는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돼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뭐 광고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페이스북, 트위터 다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도 못하게 하니까 한마디로 거의 뭐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엔터리 같은 경우가 이제 동참을 한다는 얘기죠. 이제 비트코인을 규제하는 쪽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있다고 치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야말로 진짜 투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냥 뭐 어느 센트럴라이즈드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찍어내거나 안 그렇게 되면 이제 이쪽에도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자체가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만 돌아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거를 뭐 인정할 수 있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힘들다고 봅니다.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럼 부정적 의견을 이렇게 들으니 현실적으로 이게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뭐 이렇게 지금 금융 시스템을 이끄는 사람들이 이 가상화폐를 실용화시킬지 이 여부도 사실 어느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가상화폐라는 게 그 신기술,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 때문에 앞으로 지금 인터넷상에서 화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투기로 봤을 때는 계속 가격이 떨어진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여기서라도 돈을 남겨야지라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거품인지 지금 뭐 너무 등락이 많기 때문에 차트도 자체가 좀 무의미하지만 파는 게 한 번에 몰린다면 이 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가격만 봤을 때 너무 이제 뭐 2만 달러 했다가 7천 내려오고 불안정한 부분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매도가 몰렸을 경우에는 답이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자꾸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사자가 팔자로 바뀌게 됐을 때는 이제 그때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최고치에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다시 복구하게 된다는 얘기는 100%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아니면 여기서 또 반토막이 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솔직히 2,500불이 간다고 치면은 500불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그 정도 됐을 때는 있는 사람들이 아마 한꺼번에 다 팔려고 나오지 않을까. 뭐 패닉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한순간에 이제 가격이 폭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저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함께 같이 집중 취재를 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봤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제 3%, 5% 이제 투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이빙스에서 그 이상을 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게 투자를 할 때요. 지금 등락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히스토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가상화폐라는 자체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오늘 2,000불이 3,000달러가 오를 수도 있고 또 2,000불, 3,000달러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 등락폭이 있는 상태에서 만일에 내가 내 자산의 1%만 투자했다. 그러면 2%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폭락이 큰 만큼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더 많은 돈이 벌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사실 자기가 본인이 크게 손해 본 사람들은 인터뷰를 어떻게 뭐 목소리까지 위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끝까지 좀 피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한 분은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게 주식은 장이 닿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전혀 멈추질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18시간씩 소파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주무시고 다시 비트코인을 보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또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좀비라는 새로운 신용어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고. 1,000불인데 근데 그거는 뭐 얼마 한 달 전 얘기니까. 근데 그거는 진짜 일부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진짜 지금 현재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진짜 도박에 몰빵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러면 자기가 전 재산 긁어서 카지노 가서 룰렛으로 너무 하나 딱 찍은 거 뭐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컴퓨터에다 이제 그 코인을 모아놨던 사람들이 컴퓨터를 잊어버리거나 뭐 분실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그 가치가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통에 뭐 어디다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안에 한 8,000코인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난 돈이죠. 지금 그분은 모든 생사를 포기하고 그 쓰레기장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돈의 가치가 오르냐, 뭐 우리가 말하는 기술이 중요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그냥 돈으로만 바라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걱정되는 게 모두가 걱정하는 부분이죠. 3에서 5%뭐 중요합니다. 1%. 근데 지금 이 투자의 가치가 너무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뭐 누구라든지 아예 1% 3% 하려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등락폭이 많기 때문이죠. 남한테 그냥 은행 중가운데 은행이 없이 쉽게 보낼 수 있는 돈. 근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래서 옛날에 싸이월드 같은 거에서 이게 그 도토리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도토리가 이제 갑자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무슨 몇 달러라고 얘기하니까 가치가 있지. 그냥 비트코인이라 그러면 그 싸이월드의 도토리랑 다름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과정이 이제 화폐도 근데 생각하면 비슷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나라지만 화폐를 만들었을 때 도토리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자리 잡고 이게 믿음직스럽고 하니까 이제 화폐 돈으로 보이는 거지. 이제 비트코인이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죠. 과정을 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떨어지거나 안 돼서 화폐로 안 되거나 아니면 그냥 투자 중간에 딱 가능하고 뭐 아직은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정착을 하려면 어떠한 인프라 시스템이 필요한가요? 앞서 지금 인터뷰하셨던 분을 만나서 얘기하셨듯이 약간의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그 규제를 하다 보면서 조금씩 무언가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근데 지금 너무 규제가 많으면은 이제는 원래 갖고 있던 시스템, 우리가 말하는 신기술이라는 익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가 되다 보면 이 시스템 자체가 필요가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장에 맡기면서 어느 정도 또 규제 이게 좀 균형을 잘 잡다 보면 뭐 정말 이 기술력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은 맞거든요. 그래서 위조가 안 된다든지 이 블록체인의 시스템 여러 활용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실용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실용한다고 하는데 모든 게 다 걸음마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믿고 맹목적으로 앞으로 이 가치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투자를 하는 것과 또 반대로 이 시장이 너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이 중간선에서 우리가 시선을 잡고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직 실용화되지 않았으니까요. 가치 투자 그리고 신기술 다 좋지만 과잉 투자처럼 이러한 큰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블록체인이나 여러 다양한 이제 가상 암호화폐 등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교열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트코인을 잘 아는 사람들은 충분히 공부하고 자산의 일부만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성이 없는 투기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투자는 자신의 생각을 시장에 반영해 자신의 생각이 맞다면 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틀리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과 투자하지 않는 사람 모두가 말합니다. 앞으로 일은 전혀 알 수 없다고. 어쩌면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의 걸음마 단계를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술은 현실화되지 않고 그저 엄청난 투기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한인들의 시각으로 던지는 날카로운 한방.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마디가 시사한타를 만듭니다. 시사한타에서는 위조 지폐로 인한 피해, 한의원의 부당한 진료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 저희는 또 다른 한타로 돌아오겠습니다.